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24일 오프닝벨 라이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정말 너무 오후에 좀 허무하게 좀 시장이 네. 좀 밀려가지고 아마 어제 좀 시장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했다라는 좀 표현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올랐고,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가 어제도 장중에 5% 넘다가 결국 종가로는 4.8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유가도 급락을 하고 달러 강세도 완화됐고, 오늘 보니까 134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조건을 보면 오늘은 무조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가 좀 출발은 했고요. 아직 예상으로만 좀 나와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좀 출발을 할 걸로 일단 예상은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나왔네요. 지금 코스피가 14포인트 올랐고요. 0.6%. 코스닥은 7포인트 올라서 0.9%. 코스닥은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초가 상황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이 0.5% 정도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물론 어저께도 강한 모습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 밀려서 좀 부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단기 평선들은 조금 돌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상승 갭을 잘 지켜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 구간에서의 미결 작정이 전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구간이고요. 다만 이 하락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위쪽으로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의 이 동향이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꽤 줄어든 상황이니까 선물 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자, 그래서 지수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0.6%,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의 반등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반면 유한양행은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8%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발표되기 전에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1차 초록이 나왔을 때 흔들리더니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도 오늘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를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지금 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일방적인 약세였는데 오늘은 소폭의 강세, 포스코 퓨처엠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네이버,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같은 어저께 움직였던 일부 테마주 성격의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강세를 보였던 LNF가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미반도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하나마이크론 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HPSP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YTN은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23%의 급등세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은 일단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장주와 함께 가는 종목군들이 비교적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좋은 출발을 좀 보인 상황인데 이제 일부 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고르게 상승 출발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좀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 오늘 출발은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주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좀 강하고, 아까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플랫폼 수주를 좀 따냈다. 이 소식 때문인지 한 2.9% 가까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엔터주인 하이브
또 카카오 같은 이제 인터넷 엔터 미디어 이런 쪽의 기업들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유한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 결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괜찮았다는 평가들은 있는데 네. 아마 부작용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뭐 한국 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 흔히 석유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석유 판매하고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돼. 그래서 사실 보면 뉴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유가가 좀 빠져서 그런지 일단 시장에서는 흔히 이제 중동 전쟁 수혜주로 불리는 그런 업종들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특히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LNF가 가장 좀 강한데 어제 뭐 뉴스 뭐 보셨죠? 네, 유럽향 예. 뭐 수주가 대량 수주가 있었는데 뭐 계약 비밀상 예. 밝힐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노스볼트로 기사가 나온 거는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20조 원이나 되는 규모다 보니까 일단 LNF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런 뉴스면은 뭐 주가가 엄청나게 흥분할 정도였을 텐데. 예전에 아마 네. 7월 달에 이 뉴스 나왔으면 거의 상한가 같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지금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네. 뭐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호재에도 움직이는 폭 확실히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종목군 별로 봤을 때 어저께 또 이렇게 방산주들이 움직였던 것은 결국 사우디 관련 기대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천군 관련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E에 매출이 예. 있었고 사우디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도 그 500m짜리 170km로 지어 놓으면 네. 결국 아이언돔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이제 LIG 넥슨과 더불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낙폭과 대주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하나 제가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적 괜찮아도 전망이 조금 불확실하거나 뭔가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3분기에는 괜찮았는데 그 3분기에 좋았던 실적을 뜯어보면 의미가 떨어진다. 오히려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 속에서 어저께 대량의 매물과 함께 주가가 아, 근데 폭폭히 조정을 그렇게 받았어요. 숫자가 좋은데도 그러니까요. 7% 빠질 일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거래 자체가 얇아지다 보니까 어떤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현대건설도 어제 그랬고 오늘 물론 이제 또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은 하지만 확실히 이런 좋은 호재도 주가가 1%대 상승에 그칠 정도로 그러니까 LNF도 그렇고 좋은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약세장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이런 것들이 과거 강세장처럼 뜨겁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강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 뭐 어떤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들이 일시적으로 수출 데이터 안 좋아지면 하루 빠졌다가 또 금방 회복은 되는데 네. 확실히 약세장은 또 맞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그냥 주가가 그냥 이 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표현이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 보면서 느낀 게 네네. 이 약간 수출 데이터가 조금 이제 약간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뭐 장중에 뭐 10% 이상 급락을 하고 물론 HT 현대일렉 뭐 이런 종목. 그래서 물론 이제 네. 약간 밑꼬리를 좀 달리긴 했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수치가 조금이라도 뭐 우리가 예상한 거에 빗나가면요. 용납을 안 합니다. 시장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너무 데이터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좀 큰 흐름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오는 데이터 보고 네. 안 좋으면 반영하고 좋아도 예전만큼 크게 반영은 또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네. 호재는 반영이 안 되는데 악재는 민감하게 네. 반영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이게 호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유진기업과 YTN. 그죠? 그 어제 인수 네, 인수 확정이 되면서 뭐 시장이 원래 처음에 예상은 뭐 국내 언론사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그랬죠.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YTN 유진기업이 인수되면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유진기업도 오늘 뭐 큰 폭의 상세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IMBC나 KNN, 뭐 디지털조선,
SBS 컨텐츠 허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네.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도 IMBC나 KN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시장 지표까지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 하나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트코인 좀 많이 올랐잖아요. 3만 달러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뭐 어떤 분은 나와서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몇 배 더 오를 거다 뭐 그런 그래요? 얘기도 하시던데 뭐 네. 그런 얘기는 뭐 저희가 아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네.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거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서비스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더존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나 크래프톤, 카카오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서비스 업종의 움직임이 좀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증권 업종도 오늘 꽤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유지투자증권이 좀 많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키움증권도 어저께 급락 이후에 오늘 1.8%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급감하고. 점입니다. 근데 네, 반등 시에 거래가 급감하고 하락 시에는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오전장은 좀 강세 출발을 좀 했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좀 고르게 반등을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도 좀 장중에 약간 힘이 좀 네. 국내 증시 좀 빠지면서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한 370억 정도 매도고 선물도 한 1,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끄는 주체가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어제와 좀 다른 점은 뭐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삼고 현상이 오늘만큼은 조금 완화된 건 분명한 또 사실이니까 네. 시장이 조금은 오늘 좀 버텨주길 좀 그러는 마음이고 사실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뉴스 보셨겠지만 좀 굉장히 황당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에코프로가 네. 그 이동채 회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공시에 보니까 뭐 무슨 도용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납득이 되게 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뭐 해킹했다는 좀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너무 이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매도를 뭐 대주주가 매도할 수도 있죠. 뭐 그건 본인 마음인데 그걸 본인 모르게 누군가 지금 매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 해킹 문제인지 그거는 이제 밝혀지겠죠. 근데 뭔가 이게 좀 그 찝찝한 거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약세장에 자꾸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예. 네, 원래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네. 항상 뭔가 이렇게 주변 상황들이 안 좋아서 그 매크로 지표로 인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개별 기업의 이런 악재들 특히 뭐 지금 우리 시간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겹쳐지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개별 종목을 누르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셀트리온 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합병 리스크 때문에 조금 이제 흔들렸던 것 같은데 결국 어제 합병 주총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1조 원 이상의 이제 매수 청구가 발생을 하면 합병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돼 있었는데 네. 어제 서정진 회장은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 네. 합병하겠다. 그래서 아마 단기 차익금 공시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는 합병은 아마 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일단 셀트리온이 그런 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다 보니까 아마 한 2% 가까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아마 그 눈여겨보신 분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네. 그 AMD랑 인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엔비디아가 이게 물론 엔비디아의 자유죠 자유인데 참 너무한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다 먹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PC 시장까지 네.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PC 시장은 인텔과 AMD가 일단은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냥 고유 영역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네. 예, 그 영역인데 여기에 밥그릇 하나가 지금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또 엔비디아가 좀 무섭잖아요. 또 ARM의 그 IP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네. 25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는 지금 가뜩이나 GPU 시장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비해 밀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GPU를 기반으로 해서 또 CPU까지.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지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 자체가. 일단 그 서버 시장도 거의 인텔이 독점이었다가 AMD하고 이 엔비디아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특히 AI형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거의 적실한데 만약에 PC 시장에서도 뭐 물론 퍼포먼스 봐야 되겠죠. 제품 네, 만들었는데 그죠. 예. 제품의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일단 상당히 제한적이라면 뭐 그 부분은 예상만큼 점유율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 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네. 그러면 비메모리 단의 전반적인 투자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거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삼성. 없는데 TSMC가 지금 캐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SMC가 최근에 그 어떤 반도체 연구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 14나노 이하 거를 되게 하기 싫어한대요. 뭐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어차피 주문을 받아서 하는 입장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조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TSMC가 기존의 그 레가시 공정들을 좀 수정해서 첨단 공정 쪽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선단 공정 쪽의 장비가 늘어날 가능성 첫 번째로 네네.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TSMC도 뭐 공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단에 있어서도 이번에 갤럭시 S24에 다시 엑지노스가 탑재될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칩들을 만들게 되면 발주는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2025년에 만약에 칩이 나온다면 실제로 검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주는 내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공장에 신규 투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비메모리 생태계한테는 또 우호적이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새로운 또 고객사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TSMC에 무조건 뭐 엔비디아가 맡긴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삼성한테 네. 이 물량이 일부 좀 돌아간다면 또 파운드리 생태계가 당연히 우리나라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인텔이나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지금 불편하겠죠. 좀, 불편하겠지만 일단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나쁠 게 없는 흐름이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송영상 연구원님이 아마 그런 얘기하신 네.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TSMC에 굉장히 삐져 있다. 삐져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3나노 공정에 있어서 자신들도 지금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애플한테 돌려주는 그죠, 바람에 그죠. 애플에 집중하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사양을 맞춰주지 못했다고 해서 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약간 뭐 삐져 있다는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아마 한 회사에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뭐 물론 품질이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의 수율만 맞춰줄 수 있다면은 한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단 양쪽으로 분산하는 게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TSMC가 꼭 엔비디아를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엔비디아를 팽식했다기보다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애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데 3나노가 아마 100% 수율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수율이 다 안 그렇게 나옵니다. 높지는 네.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턱대고 그냥 엔비디아 거 다 받았다가 오히려 자기네들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물론 엔비디아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애플이 훨씬 더 중요한 고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런 구조들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또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은 조금 현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좀 아쉽네요. 좀 약간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밀리는데 아마 이제 밀리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도 좀 보합까지 떨어진 데다가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별로 좀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까지 좀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좀 밀리고 있고 LNF도 지금 1%대까지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됐고요. 주요 2차 전지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의 좀 부진한
좀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은 아니지만 시장이 아직은 좀 우리가 원하는 V자 반등보다는 현재 국면까지는 좀 바닥 다지는 정도 흐름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제가 그 보고서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고서 또 한번 보고 시장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보고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증권의 박은경 한수진 연구원님 이번에 아마 중국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 방문해서 이건 근데 좀 유의하실 게 그 중국 현지 애널리스트라고 화장품 산업 전문가와 미팅을 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명확 100%인지.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거기 전문가분들이니까 뭔가 좀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수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그 중국의 9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도 좀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씩 뭐 좋아지는 분위기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서비스 소비마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지금 부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세대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영기업도 그 채용 축소 중이고 요새 중국에서 그 탕핑족이라고 아세요? 모릅니다. 탕핑족이 뭐냐면 그냥 이제 집에서 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 네, 그냥 이렇게 어떤 시트콤에 나왔던 걸 이제 그 사진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탕핑족이라고 나올 거예요. 약간 이제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뭐 그럴 느낌이네요.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중국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내수 부진이 좀 장기화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만 좀 빠르게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저 왼쪽에 보시면 외식이 파란색인데 팍 꺾이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외식 그 서비스마저 둔화되고 있고 맨 오른쪽이 이제 중국의 가계저축인데 증가율은 좀 감소하고 있죠. 최근에 그렇지만 저축액 자체는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야구르트를 먹는다거나 저는 이제 야구르트 아침에 항상 먹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그걸 예로 들면은 옛날엔 내가 뭐 예를 들면 1,500원짜리 야구르트를 매일 먹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다운은 뭐냐면은 점점 1,000원 밑으로 가벼워진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더라도 음. 그냥 나는 소비 이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소비는 그냥 줄여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반드시 중요한 좀 비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은 뭐 사실 딱히 대체제가 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사는 거죠.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1년 늦춰 살 수 있는데 트레이딩 다운은 이제 내가 매일 소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뭐 생필품 같은 거를 가격에 맞춰서 브랜드보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도 되게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알리바바, 2위의 징동 매출은 감소하는데 3위 핀도도가 저 가성비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좀 빠르게 가성비 소비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도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해외여행은 좀 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현재 중국인 이제 아웃바운드가 2019년에 아직 5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룸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해외 우리 이번에 보면 중국 소비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중국인들이 많이 안 왔다. 뭐 국경적 소비도 뭐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온 게 아니라 뭐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공권이 없대요. 항공 공급 부족하고 두 번째가 비자 발급이 지금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신청 안 한 거죠. 할 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 한 번에 폭주하고 있대요. 네. 몰리니까 이제 대사관 업무가 마비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비자 때문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면 중국인들의 여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여권 발급률도 워낙에 지금 낮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국민의 한 60에서 70%가 여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여행은 좀 늘어난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소비주가 좀 안 좋지만 만약에 저게 맞다면 해외 여행이 특히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애국 소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고차오라고 하는데 요것도 예전에는 이제 중국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국 제품만 쓰고 그냥 우리 예전에 국산품 쓰자 네. 약간 그런 것처럼 그게 지금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전달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불매운동 얘기가 한번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체를 좀 이제 조사해 봤는데 2016년, 17년에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 보복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교할 건 아니래요. 그 정도까지 강하진 않다고 합니다. 실제. 근데 중국 내 일본 화장품 매출은 좀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유니클로 매출은 또 견조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의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의류 쪽은 좀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아까서 유니클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랑 또 거기랑 또 겹쳐지는 수혜죠.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본 불매 운동이니까 아 중국 사람들 일본 제품 아예 안 사는구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2016년 뭐 그때는 뭐 도요타 매장 뭐 부시고 뭐 엄청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타격 많이 받았죠. 네네. 그때 당시 사드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할 건 좀 아니다. 다만 화장품,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조금 일본 불매 운동 현상은 좀 있나 봐요. 화장품은. 근데 그것도 단기에 그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제 이번 탐방기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만약에 저 비자 발급이 좀 많이 완화가 되면 어쨌든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좀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너무 안 좋지만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데이터를 본다면. 근데 그런 제가 좀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어저께 이제 상암 쪽에서 네. 다시 이제 여의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항철도 이용했는데 네. 공항철도에 외국인들이 꽉 차 계시더라고요. 아 공항철도.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일본 분들이 일본 그 분들. 비행기가 아마 일본에서 온 비행기라서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그 공항철도 안에 제가 타고 있는 칸에 한 5, 6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 분들이 가득 차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분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네. 현상을 봐서 뭐 그게 그 한 칸의 현상이 뭐 그렇죠.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분명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저께 서울역으로 그 상암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그 내렸을 때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어떤 중국 소비가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전체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뭐 일정 부분의 돈을 쓴다면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도 과거만큼 화려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네.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근데 것 맞아요.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기대만큼 이렇게 뭐 외국인 수요나 중국인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거는 그게 그 사람들이 꼭 안 와서라기보다는 또 우리나라 지금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이 부족하다거나. 네. 예. 아까 이제 비자 발급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뭐 이 선호도에서 밀려서는 아니니까 경쟁력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인프라만 좀 깔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9시 27분인데요. 잠깐만 좀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9시 28분인데 현재 주식시장 상황만 또 한번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는 236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플러스 0.25% 상승률입니다. 상승이 400개가 좀 넘고 하락이 350개니까 오늘은 상승이 더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7포인트 기록하고 있어서 플러스 0.41% 상승률입니다. 다만 오늘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68개가 오르고 있고 하락이 531개인 건 근데 일단 이제 이럼에도 지수가 많이 못 오른 건 아마 2차 전지하고 오늘 바이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시총이 좀 큰 기업들이 약간 부진한 게 오늘
딱 그 지수에는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나 이렇게 종목들 보면 확실히 좀 반도체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반도체가 좋은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바이오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데 결국 이들이 같이 가주면 증시가 당연히 급등할 텐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좀 중심은 잘 잡아주고 있어서 시장의 하락은 일단 좀 진정이 된 건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선물 시장 쪽에서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잘 버텨낸다면은 오후장에서는 일부 포지션 축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주말로 갈수록 여러 가지 재료들도 노출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을 염혜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환율, 유가, 금리 이런 것들이 일단 다 변곡점에서 덧뻗지 못하고 일단 약간 꺾여 내려오는 모습. 물론 다시 뭐 방향성을 보이면서 원래 방향대로 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5%에서 계속 저항받고 환율은 1360원 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도 여기서 일단 현물 매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현물 매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물 쪽에서 뭔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추세적 상승은 어렵겠지만 하락의 브레이크는 한번 걸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쪽이 압도적입니다. 뭐 물론 엔비디아 효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ISC라든지 뭐 TFE, 뭐 프로텍, 칩스앤미디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뭐 주가 반등하는 것도 눈에 띄지만 제 눈에 띄는 건 거래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짜리 증가로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 지금 시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반도체가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건 이쪽이 분명하다라는 것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증시가 조금 아직까지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좀 보인다는 건 네. 긍정적인 것 같고, 사실 오늘 그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미국의 오늘 그 빌 에크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는 이분이 말 한마디 했다고 금리가 빠졌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영향이 크고 네. 시장,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의 그 이걸 트리거를 좀 갖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걸 아마 빌 에크먼이 최근에 이제 채권 공매도 포지션 청산해버렸다. 이게 빌미가 돼서 아마 채권 매수가 들어와서 금리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이렇게 좀 위축돼 있을 때는 뭔가 또 조그만 빈틈이 하나 생기면 또 역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역공이 나와서 증시가 좀 급반등을 했으면 좀 좋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뭔가 좀 그런 건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 그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이 삼고 현상도 언젠간 끝은 있고, 또 분명한 거 어제 수출 데이터 보셨잖아요. 수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지표들은 분명히 좋은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명확한 또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잘 균형점을 찾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24일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마무리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러겠죠, 김정희 의원님? 뭐 바람이 아니라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10월 24일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좀 좋은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안 나오시잖아요. 네, 전 모레에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내일 제가 좀 휴가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저희는 또 목요일 날 오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